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0.7% 상승이 나오면서 2700포인트를 눈앞에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0.9% 상승하면서 90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7만원을 돌파했었지만 조금 흘러내리면서 69,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2% 상승이 나왔고 11만 1,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다들 예상을 하실 거예요.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현대차 약 7.6%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 8월달이죠. 그 이후부터 장기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오늘 한 번에 돌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언제든지 2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6.4%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64,7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11월 마지막 날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었지만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보다는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몰려있죠. 자,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조금은 큰 물량이 나왔죠. 이어서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순매도를 보여줬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 7%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거래량도 전날 대비 약 3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기아차도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인해서 오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LG전자, JYP엔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스튜디오 드래곤, 제넥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컴투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배당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일정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12월 31일을 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31일이 휴장이 아니라 12월 평일 마지막 날이 휴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올해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제가 어제 23년 12월에 말씀드렸을 때 배당 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제외하고 또 그 전날 30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니까 제외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평일 마지막 날이 29일이 되기 때문에 29일이 휴장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 최종 보유일은 하루씩 앞당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2월 31일이 휴장이 아니라 12월 마지막 날 평일이 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최종 보유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깨면서 1097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12월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주가 흐름,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당히 좋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어제 이런 재료가 하나 발표가 되었거든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발표를 하였고 단 5분 충전으로 100km를 갈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선보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시세는 별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 지나서 이러한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박스권, 고점 박스권에 갇혀있던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차이고요.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오후 2시 50분인데 오늘 수능 때문에 4시 반에 끝나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현대차가 약 5.5%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렇게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현대차만큼은 별다른 하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기 박스권에 갇히면서 조금은 지루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유입이 되고 또 수출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많은 수출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 현대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종목을 교체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지루한 구간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침 어제 좋은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쉬었던 현대차가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충전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아이오닉5에서 지금 보시는 eGMP 플랫폼을 적용시켜서 출시할 예정인데 저 같아도 단 5분 만에 충전으로 100km를 갈 수 있다. 정말 그렇다면 굉장히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긍정적이었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구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구매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5분 만에 100km를 갈 수 있다.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서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25년까지 약 23종을 선보일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항상 지루한 구간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종목을 갈아타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인내해야 될 구간인지 다양한 대외 변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판단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대신증권에서 하나의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코스피 3080포인트 간다. 내년 순이익 46% 증가. 자, 코스피 3080포인트 정말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뒷부분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내년 순이익이 46% 증가한다. 그리고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내년에는 175조 원 그리고 2020년에는 200조 원을 추정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2018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코스피 역사상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약 162조 원이 나왔고 그 당시 코스피 최고점이 2600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보다 영업이익 증가도 기대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죠. 2018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 이 점에 대해서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올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주식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에너지가 커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대비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10조 이상 소폭 증가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 때문에 주식시장에 에너지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이슈로 인해서 지난 2018년도죠. 2600 초반보다 지수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WSTS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서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전망을 했었는데 약 516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치 대비 약 8.4%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던 그 당시의 연간 매출액을 넘어서는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황은 내년을 넘어서 2022년까지 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토대로 매매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단지 삼성전자가 7만원 넘었으니까 혹은 SK하이닉스가 11만원을 넘었으니까 매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종목이 아닌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타이틀을 보시는 것처럼 한국게임이 사드 배치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외자 판호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죠. 여기서 외자 판호가 뭐냐면 중국 내부에서 제작하는 것은 내자 판호가 될 수가 있고, 외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받아야 중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년 3월 사드 배치 이후 처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이 게임업을 중심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주뿐만 아니라 엔터주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컨텐츠 쪽, 컨텐츠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의 상승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종목만 관심 있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업종과 이 섹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바람이 불게 된다면 반드시 이쪽 섹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생각의 확장성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몇몇 종목들에 집중이 되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승하지만 내가 가진 종목은 상승하지 않는다. 다소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기업들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낙수 효과도 생길 것이고, 또 이런 기업들이 갈 만큼 간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다른 섹터들로 수급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하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이 아니라 산업과 업황을 보시면서 항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